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가장 충격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쓰레기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분쇄기에 갈아서 간편하게 하수구로 흘려 보내버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음식물들은 하수구 처리장에서 물과 함께 섞이게 되고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죠. 이것보다 더 간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꼭 따로 버리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분리수거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종량제 봉투를 꼭 따로 사비를 들여 사야 하는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 동네 마트에서 공짜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또 미국은 학교에서도 전혀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 학교는 급식판, 포크를 모두 일회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물과 함께 식기류를 모두 간편하게 버릴 수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일 또한 한국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쓰레기를 서로 분리해서 버리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실천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필요성마저 느낀 적이 없는 행동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습관을 본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몸에 배어있다 라며 혀를 내두르고 칭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소비 대국입니다. 세계 제1의 군사력도 과시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세계 1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운 세계 1위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의 쓰레기 대국이라는 점입니다. 컨설팅 업체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프트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선 하루에 한 명이 약 2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1년이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무려 773kg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의 3배이고 에티오피아의 7배가 되는 양이며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의 겨우 4%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이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의 12%인 2억 3,900만 톤을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쓰레기 재활용 상태는 어떨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 쓰레기 생산국이지만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 정책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시장 조사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59%이지만 미국은 그 절반 수준인 2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때문에 미국이 골칫거리를 앓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인 코스트코, 크로거의 경우 과일과 야채 재고 중 버리는 비율이 무려 50%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50년 전보다 약 70%나 더 많은 음식이 낭비되고 있으며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3,70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하는 탄소량과 같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매립지에서는 매년 33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등 미국은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무시하지만 한국과 달리 분리수거 개념이 없는 미국에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최근 각종 쓰레기와 관련된 투어를 열어 국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처리 방식을 교육시키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사례를 활용해서 말이죠. 최근 미국 PBS 방송에서는 콜로라도주 주민들에게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한때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미국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했지만 땅에 묻을 경우 쓰레기에서 나온 물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입을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핵심이 감량화와 재활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는 진작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국은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들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진작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내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때는 한국도 아파트 각 층마다 더스트 슈트라는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뚜껑을 열고 전용 통로를 통해 1층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아주 편리한 방식인데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여서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던진 쓰레기 봉투들이 쉽게 터지면서 악취와 해충, 그리고 쓰레기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 문제 때문에 한국에선 1990년대 중반부터 일찍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식이 한국에서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주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주방 옆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투입구를 만드는 등 편리성이 한층 강화되며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뿐만 아니라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일면 도 같은 나라로 불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가장 관리가 어려운 것이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보다 훨씬 쉽게 부패하기도 하고 여름과 같이 더운 때에는 악취와 해충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는 방식은 무선 주파수 인식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식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장비에 RFID 태그를 인식시킨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와 무게, 시간 등 정보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수수료가 등록된 충전카드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587만 세대가 RFID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동주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방식은 버리는 사람에게 수수료 차감이 직접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절감하는 노력도 증가해 해마다 무려 35%의 감축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환경 미관과 사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PBS 방송사에서도 미국 내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방식을 다큐멘터리로 자세하게 다루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에 기반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은 미국 EBI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 에너지 효율 부문에 선정될 만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까지 탄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본 미국인들은 놀라운 시민의식이다, 한국인들만 지구를 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등 반성하는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그냥 하수도에 버리느라 하천과 바다가 오염될 동안 한국은 혁신을 이루고 있으니 놀랄만도 한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발전시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나온 메탄 같은 소화가스를 발전기의 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세계 최초로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메탄을 연료전지 발전에 쓰고 이산화탄소는 포집해서 스마트팜에 쓰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선진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환경보호로부터 구할 세계 유일의 선도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기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미관상 못생겨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팔리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될 뻔한 과일이나 채소를 싸게 사서 잼, 즙, 피클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싼 가격에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난 겁니다. 쓰레기 처리라는 전 세계의 숙제로부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새로운 먹거리까지 탄생시키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